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국토부가 지난달 발표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는 동굴과 지형지질 조사가 부실하다는 게 제2공항 반대단체의 주장인데요. 환경단체와 주민들이 부실조사 의혹을 밝히겠다며 직접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덤불과 숲풀이 우거진 용암지형. 환경단체 회원들이 바위 사이의 온도를 측정합니다. 용암농구의 천장에 구멍이 생기면서 빗물이 지하로 흘러드는 입구인 숨골을 찾는 겁니다. 이곳에 있는 바위 틈 사이로 굉장히 시원한 바람이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바위 아래로는 동굴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인근 밭에서도 숨골로 추정되는 구멍이 잇따라 발견됩니다. 직접 다니다 보니까 숨골이 생각보다 많이 있는 것 같고 동굴이나 그런 밑으로 침수되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제주 제2공항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을 공개한 것은 지난달 초. 동굴 조사가 부실하게 진행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환경단체가 지역 주민과 함께 3차에 걸친 정밀조사에 나섰습니다. 한 달 동안 진행된 1, 2차 조사 결과 국토부가 8곳밖에 없다고 한 숨골이 50여 곳에서 확인됐고 입구를 찾지 못한 꾀보덕 들굴을 비롯해 동굴 입구로 추정되는 장소 5곳이 발견됐습니다. 실제로 이제 의심이 되는 곳들을 시추를 해보거나 아니면 이렇게 파서 봐야 되는데 제주도가 만약 이 지역에 동굴이라든지 이런 숨골을 보존하고자 한다면 조사에 제주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환경단체는 제2공항 예정지의 동굴과 숨골에 대한 조사 결과를 오는 20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바른미래당이 오늘 제주도와 정책협의를 진행합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최입의 정책위 의장 등은 오늘 오전 10시 제주도청에서 원희룡 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과 정책협의를 진행합니다. 오늘 정책협의회에서 제주도는 제주특별법과 4.3 특별법 개정안에 국회 통과에 협조해 줄 것을 바른미래당에 당부할 예정입니다. 한편 손학규 대표는 정책협의회 이후 현장 최고위원회 회의를 열고 민생 현장을 둘러볼 예정입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서귀포 정의현에서 일어난 항일 의거, 성산 씨름대회 사건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수십 명이 옥고를 치렀지만 지금껏 아무도 독립유공자 추서를 받지 못해 잊혀진 독립운동으로 남아 있습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일제강점기 수많은 일본인 선원들이 드나들며 침탈을 겪어야 했던 성산포. 울분을 참지 못한 성산 청년 500여 명은 1927년 집단 항일 의거를 일으켰습니다. 주민 씨름대회에 일본인 200여 명이 끼어들어 심판을 보던 한 청년의 뺨을 때린 게 발단이었습니다. 기념비 하나 없이 씨름장은 터만 남았지만 후손들에게 전해진 이야기는 아직도 생생합니다. 우리는 신사적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그쪽에서는 좀 악을 부렸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싸움이 된 것이다. 일본 그 뱃놈들만 다쳐서 이제 도망가다시피 해버리고 저기가 바다니까. 일본인 한 명이 숨진 대가로 청년 92명이 붙잡혀 절반이 재판에 넘겨졌고 26명이 10개월에서 1년 6개월 동안 징역을 살았습니다. 의거 뒤에도 청년 지도자였던 고은삼은 해방 때까지 항일운동을 이끌어 초대 성산면장이 됐고 5명은 일본 오사카로 건너가 항일운동을, 또 한 명은 광복군 활동에도 참여했지만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은 지사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10수년간 지속된 수탈과 억압의 한가한 사건을 일제가 단순히 집단 싸움으로 축소하면서 해방 뒤에도 독립운동으로 조명받지 못한 겁니다. 밖으로 드러나는 항일 감정은 가라앉는 참인데 이제 이 사건이 나니까 일본 사람들이 무자비하게 와가지고는 그 뺏어가려고 하니까 이제는 항일 감정이 그냥 이제 폭발된 거예요. 이처럼 제주에서 서운을 받지 못한 애국지사는 300여 명. 이들을 사라진 역사에서 발굴해 독립유공자로 추서하는 작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증빙 자료를 구하기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이 한 50여 명이 있어서 저희들이
올해 내년까지 한 200여 명이 서훈 추천을 잊혀진 독립운동과 독립지사들에 대한 관심과 재조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었던 제주 평화대공원 조성 사업이 국방부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6월 알뜨르 비행장 부지 169만 제곱미터에 대해 무상 양여가 아니라 무상 대여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국방부와 공군은 초근접 비행 훈련에 활용하고 있다며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주 평화대공원은 세계 평화의 섬 실천 사업으로 지난 2007년 처음 계획됐고 강정마을 갈등 해소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연구원들이 마을 학생들의 과외 선생님이 되고 있습니다. 일과 후 아이들에게 영어와 수학 등을 가르치고 있는 건데요. 오승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구좌읍 행원리 사무소. 학생들이 수학 문제 풀이에 열심입니다. 학생 2~3명에 선생님 1명. 꼼꼼한 맞춤 지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제주연구소 연구원들이 마을 학생들의 과외 선생님으로 나섰습니다. 매주 2차례 퇴근 뒤에 마을 학생들을 상대로 수학과 영어, 과학 과목을 지도한 지 벌써 10달째. 집에서 하기 힘들었던 모르는 문제들도 많았는데 학원에 간 것처럼 모르는 문제 알려주시고 예습도 해주시고 다 같이 할 수 있으니까. 4년 전 제주에 둥지를 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제주사무소는 농촌 지역 특성상 사교육을 받기 어려운 학생들의 사정을 알고 방과 후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전까지는 마을과 굉장히 소원한 관계였었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의 공동체, 그다음에 가족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느낄 때 보람이 있고 뿌듯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방학 기간에는 아이들을 위한 과학 교실을 운영하고 마을 행사에도 참여하면서 주민들과 융화돼 가고 있습니다. 방과 학습을 위해서 와가지고 좀 수고해 주시는 건 너무 고맙고요. 또 그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막혔던 부분을 하나하나 해결함으로써 공부에 대한 취미와 자신감을 갖고 기관이나 기업이 이전해도 지역 주민과의 교감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요즘 행원리 마을과 해양과학기술원의 아름다운 동행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올해 노지감귤 생산량이 지난해와 비슷한 46만 9천 톤 수준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같은 전망치는 재배 면적이 지난해보다 1% 감소했으나 감귤 나무에 달린 열매수, 즉 단위 면적당 착과 수가 2%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단위 면적당 착과 수는 서귀포의 경우 10% 증가한 반면 지난해 생산량이 많았던 제주시는 13%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 시설하우스 내부는 찜통을 방불케 할 정도여서 작물 생육에 적지 않은 지장을 주는데요. 하우스 안의 온도를 낮춰주는 여러 장치를 현장에서 적용해 봤더니 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충북 임용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울토마토가 자라고 있는 시설하우스. 내부 온도가 40도를 훌쩍 넘습니다. 밖으로 공기를 빼내는 환기팬을 돌리고 이어서 안개 같은 물을 뿌리는 분무 시설이 가동됩니다. 두 가지 장치가 작동되면서 20여 분 만에 내부 온도는 10도 정도 떨어집니다. 설치 후 올해 첫 사용이지만 재배 농민은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너무 뜨거우면 얘들도 생육이 정지돼 버리고 안 해버리는데 일단은 생육이 원활하게 되니까 방울토마토든 딸기는 품질이 월등하게 좀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딸기를 키우는 인근의 또 다른 하우스. 2,000여 제곱미터 내부에 햇볕을 차단하는 대형 가림막이 드리워집니다. 자동으로 움직이는 분무 시설이 딸기 묘목을 차례로 훑고 지나갑니다. 이곳 내부 온도도 10도 안팎까지 떨어집니다. 수확까지는 4~5개월을 더 기다려야 하지만 작물 생육에 이미 큰 도움을 보고 있습니다. 설치를 안 했을 때에는 키가 엄청 컸었는데
올 같은 경우에는 이거 설치하고 나서 이 크는 게 엄청 이렇게 절간이 짧다 그럴까 그러면 엄청 작게 크는 거죠. 꽃눈 형성이 잘 된 것 같아요.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이 기술은 시설하우스 내부 온도를 낮추기 위해 두세 가지 장치를 복합적으로 적용합니다. 중주시는 이 기술을 도입해 관내농가 5곳에 지역 실정에 맞도록 설치해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는 데는 이 적정 생육 온도에 맞춰줄 수 있도록 시설 내부의 환경을 조절해주는 기술들, 복합적으로 패키지화되어서 적용이 되었을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겨울철 온도를 높이기 위한 여러 노력만큼이나 여름철 온도를 낮추기 위한 다양한 기술이 시설 재배 하우스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명순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엔 우산을 챙겨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고기압 가장자리 들면서 흐리고 비가 내리겠는데요. 예상되는 강수량은 5mm 내외로 양은 매우 적겠지만 비는 아침까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습니다. 중산간 지역을 중심으로는 안개도 짙게 끼면서 가시거리가 짧겠으니까요. 출근길 안전운전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서귀포 일대로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강한 일사와 지형적인 영향으로 아침 기온 26도, 낮 최고 기온 31도까지 올라 덥겠는데요. 밤사이에도 기온이 떨어지지 못해서 열대야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더위 대비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북부가 26도를 보이고 있고요. 서부와 남부가 25도, 동부가 24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북부와 남부가 31도까지 오르겠고 동부가 30도, 서부가 29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각 섬 지역의 기온은 24도 선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제주도 남쪽 먼바다엔 오전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물결도 1.5에서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엔 비가 내리고 있지만 항공편은 정상 운항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주말엔 나들이 하기 좋은 날씨를 보이겠고요. 다음 주 수요일쯤 한 차례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개학 시기를 맞아 집단 감염병 발생이 우려되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귀포 보건소는 개학 시기를 맞아 학교 등 집단생활시설에 수두와 유행성 이하선염 등 감염병 확산이 우려된다며 예방에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제주 지역 수두 발생 신고는 지난 2017년 1,500건에서 지난해 3,200건으로 크게 늘었고 올해는 8월 현재 900여 건입니다. 추석 명절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제주 지역 체불 임금이 크게 늘었습니다. 광주 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도내 체불 임금은 85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억 원, 23%가량 증가했습니다. 체불 임금 가운데 44억 원은 신고 후 지급 문제가 해결됐으나 10억 원은 처리가 완료되지 않았고 30억 원은 사법 처리됐습니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 체불 임금은 9억 3천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5억 7천만 원가량 증가했습니다. 일제시대 전적지인 가마오름 동굴진지 개방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한경면 가마오름 동굴진지에 대한 보수 공사가 계획보다 늦어져 당초 올 하반기로 예정했던 개방 시기를 내년 말로 연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굴진지 일부가 무너지고 훼손이 심한 데다 보수 공사가 끝나면 정밀 안전진단을 다시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가마오름 동굴진지는 지난 2017년 실시한 안전진단에서 F등급을 받아 지난해부터 보수 공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원희룡 지사의 공약 사업 추진률이 91%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가 민선 7기 1주년을 맞아 공약 사업 추진 상황을 자체 점검한 결과 115개 공약 가운데 105개 공약이 정상 추진됐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공약 성과로는 더 큰 내일센터 출범과 1만 호 목표의 공공임대주택 추진, 최초 차고지 증명제 시행 등을 꼽았습니다.
하지만 동북아 환경 수도 조성과 친환경 식재료 공급 체계화, 제주형 2차 산업 육성 등 10개 공약은 이행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 출신의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연임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임기 2년을 마무리하는 송재호 위원장에 대해 오는 2021년 8월까지 임기 2년의 연장을 확정했습니다. 송 위원장이 연임하게 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 정책이 연속성을 얻어 정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가 오는 23일부터 의무화됩니다. 제주도는 정부의 농축산물 안전관리 강화 정책에 따라 시중에 유통되는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자와 생산 농가 등 10자리 숫자를 오는 23일부터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자 표시를 어길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허위 표시할 경우 영업 허가가 취소됩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